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사는 여자가 올라왔어요. 미용사였고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어요. 그냥 인사 정도 나누던 사이였죠. 근데 그날따라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뭐 하냐고, 취업은 잘 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고, 저는 그 여자를 따라 아래층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 그 여자가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살인범 같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 있죠. 저는 그 여자를 때렸어요. 여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왔어요. 목을 찔렀고 가슴도 찔렀어요. 그러다 칼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을 둘렀어요. 꽤 오랫동안. 모든 게 끝난 뒤에는 바닥을 닦았어요. 이불도 빨았고 휴대폰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그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층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실제 사건 기록과 가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을 두고 충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참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범행 이후 그의 행동을 보면 단순한 충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을 정리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꾼 뒤 바로 위층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3년 뒤 서울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두 가해자는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시당해서 그랬다. 2013년 1월 23일 대전 유성구 지적동에 있는 6층짜리 빌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5층에 살던 23살 미용사 오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층 옥탑방에는 27살 무직 남성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살았고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김씨는 어릴 때 얼굴에 상처가 생긴 뒤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오랫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업도 잘 풀리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옥상에서 오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씨의 집으로 내려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씨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어디까지나 김씨의 진술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그런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이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건지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남은 건 가해자의 말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김씨는 곧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이불을 세탁했고 오씨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와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 없냐고 묻자 김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바로 위층에 살고 있었는데도요. 이후 경찰은 처음에 오씨의 전 남자친구 이씨를 의심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진짜 범인 김씨가 붙잡힌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CCTV를 확인하던 중 김씨가 사건 당일 급하게 빌라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방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세탁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씨 한 사람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받던 이씨의 삶까지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서울에서도 비슷한 말이 남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지하 화장실이었습니다. 34살 김씨는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남성이 들어오면 그냥 보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렇게 총 6명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 한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22살 하 씨였습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에게 무시당해서. 하지만 수사 결과 그가 여성들에게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피해는 대부분 피해망상에 가까웠습니다. 김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장소도 다르고 가해자도 다르고 피해자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남은 말은 비슷했습니다. 무시당했다. 대전 사건의 김 씨는 외모를 비하당했다고 했고 서울 사건의 김 씨는 여성들에게 무시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정말 그들을 무시했는지는 끝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은 건 가해자의 말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의 분노를 설명하는 변명이 됐습니다. 이 두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열등감과 분노를 끝까지 남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향한 대상은 자신을 망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사람은 분노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